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텍사스에서 오신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정태석 장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장로님은 특별히 tek사스에서 한 10여 년 동안 재정 그 교육 및 상담 네. 전문가로 일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재정 교육이 많이 필요한다고 말씀하실 때 네. 한인 이민 1세들이 좀 이제 이민 역사도 길어지고 네. 또 고령화 사회가 돼서 특별히 유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시죠. 예. 네. 네. 그러면 유산 상속을 위해서는 좀 자세한 얘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개인이 사망하면 유언장은 유산 상속을 위해서 반드시 검증 법원을 거쳐야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를 생전에 작성해 놓으면 사후 유가족이 유산 상속을 법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네. 우리가 아는 거는 유언장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유언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본인이 사망 후에는 미망인이나 아니면 그 유가족이 그 재산을 갖다가 트랜스퍼하기 위해서 반드시 법원을 거쳐야 돼요. 네. 프로베이트 코트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검증 법원이라고 하죠. 근데 그 유언장뿐만 아니라 irrevocable living trust가 있어요. 그 living trust를 셋업을 해놓으면은 살아서 본인이 살아서 모든 코트 프로세스를 다 끝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유가족에게 굉장히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끝내놓고 나면은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거기에 써 있는 유언장 그대로 집행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집행인이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누가 내 유언을 집행해 줄 것인가 그걸 미리 결정해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써 있는 그 유언장대로 그대로 진행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언하신 분이 예. 더 자세하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다 정해줄 수가 있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미리 결정을 해놓기 때문에 미망인이나 유가족이 이거를 절차를 밟으려면은 빨라도 간단한 경우에 몇 달 정도 걸리고 네. 보통 미국에서 1년 내지 2년 걸리는 게 평균이에요. 그렇게 오래 평균이에요. 걸려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네. 10년, 15년도 걸려요. 네. 10년, 15년. 그래서 이거를 해놓는 사람하고 안 해놓는 사람하고 사망 후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10년, 15년이 걸리면 그 유가족 중에 뭐 미망인이라든지 이런 분은 또 돌아가실 경우가 생길 그럴 수도 텐데.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예를 들어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랬어요. 네. 엘비스 프레슬리가 유언장에다가 이 리빙 트러스트까지 셋업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가 아니면 알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딱 돌아가시는데 리빙 트러스트가 없으니까 사방에서 로스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가짜 로스웃도 있고 진짜 로스웃도 있고 네. 그 뭐 친척도 인척도 많고 별의별 사람이 다 많잖아요. 그 사람이 워낙 재산을 많이 남겼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그걸 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한두 끝도 없이 뭐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려요. 네. 그리고 이제 재산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법정 비용으로 나가고 뭐 해서 다 나가버리고 재산 중에 그 일부만 가족에 넘어가는 그런 일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의 경우에는 이걸 해놨어요. 이걸 해놓고 돌아가시는데 그 리빙 트러스트의 그 끝에 보면은 무슨 구절이 써 있냐면은 이 모든 재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돌아올 몫까지도 없는 거로 한다. 이런 조항이 거기에 써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이의를 제기하면은 네.
자기의 목도 몰수하겠다는 그런 조항이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본인이 좀 불만스러워도 그대로 진행해야만 자기 몫이라도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쉽죠. 그 한 줄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차이점을 만들겠어요. 그 위례는 그게 없어요. 네. 근데 리빙 트러스트에는 그거를 해놔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리빙 트러스트는 내가 재산을 누구누구한테 얼마를 주겠다는 것이 다 명기가 되어 있어요. 모든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그 execute라고 해가지고 집행관을 미리 결정을 해놔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집행관이 있고 그다음에 successor executor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primary executor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그 사람이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secondary successor trust executor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거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 있을 경우에는 나와 그 내 배우자 사이에는 누가 살아 있든지 간에 자동적으로 배우자한테 넘어가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공동 어카운트라 할지라도 일단 사망을 하면은 모든 것이 프리즈 되게끔 돼 있어요. 프리즈 되는데 내가 부인한테 넘어간다든가 부인이 남편한테 넘어가는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넘어가요. 자동으로. 네. 그래서 법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네. 네. 그러나 이제 부부가 다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거기 엑스큐터가 있으니까 엑스큐터가 거기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만 하면은 돼요. 그러면 그 엑스큐터가 자식일 수도 있나요? 자식일 수도 있고 자기가 트러스트 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자식 중에서도 이 자식이 제일 트러스트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식한테 그 엑스큐터를 맡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지 않으면은 자식 중에서 둘이 상의해라. 네. 그게 이렇게 두 사람을 묶어서 엑스큐터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유언장만 갖고는 대개는 한국 분들이 유언장도 잘 안 해놓잖아요. 그러시죠. 근데 유언장 해놓은 거 갖고 일이 깨끗이 마무리될 것이다, 빨리 될 것이다 하는 건 오산이네요. 그렇죠. 오산이죠. 네. 그건 이제 몰라서 그래요. 네. 저도 몰랐었어요.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 약 한 90%의 미국 시민도 이거를 모르거나 알지만 안 해놓고 돌아가시고 한 10% 정도는 알고 그거를 해놓고 그리고 돌아가셔요. 네. 네. 10% 정도. 10% 네. 정도. 그러면 재산이 좀 있다 하는 분들은 이걸 해놓는 게 훨씬 네, 그게 이제 자식들은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 네. 재산이 있다 하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도 본인이 네.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빚은 없다. 근데 이제 그거 집 하나라도 남겨줄 수 있다. 뭐 이럴 경우에 두 가지 기준인데 네. 내가 보는 재산의 기준이 있고 네. 법원에서 보는 재산의 기준이 있어요. 아, 근데 내가 막상 죽으면은 네. 내 기준에 따르질 않아요. 네. 법원에서 얼마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불짜리 집을 두고 네. 죽었다 그래요. 네. 근데 50만 불은 아직도 내가 몰개지를 페이해야 돼. 네. 그 50만 불은 클리어했어요. 네. 근데 법원에서 볼 때 내 네. 재산을 순수 재산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 가치로 봐요. 네. 그래서 그 시장 가치가 100만 불이면 100만 불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은행에 낼 돈은 어떻게 되고요? 그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오 마이. 네, 그래서 내가 보는 재산과 네. 법원에서 보는 재산이 틀린데 막상 내가 사망하게 되면 법원에서 보는 재산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나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지나가는데 법원에서는 샅샅이 다 들여다보거든요. 다 들여다보고 시장 가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가치로 계산을 하고 프로베트 코트 피가 있어요. 네. 그냥 무료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 재산에서 10% 내지 15%가 법정 경비로 다 나가버려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저기 뭐 집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다 합쳐서 한 100만 불 있다 그래요. 그러면 10만 불 내지 15만 불이 법정 경비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생각. 내가 뭐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뭐 차 하나 있고 뭐 그런데 이제 그분이 또 비즈니스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 비즈니스 가지고 있으면은 비즈니스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는 건 당신 오피니언이고 아하. 법원에서 볼 때 그 시장 가치가 얼마느냐. 나는 뭐 그거 한 10만 불 생각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볼 때 그 50만 불이다. 50만 불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피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왜 뭐 세금으로도 많이 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세금에 대해서 네. 이제 두 가지 세가 있어요. 예. 사망을 하면은 유산세가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유산세는 사망한 본인이 얼마의 재산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연방 정부에서 페더럴 가버먼트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현재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1295만 불까지 텍스 디덕션을 받아요. 그러면 부부가 합쳐 있을 때는 2584만 불까지 그 디덕션을 받아요. 부부가.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페더럴 텍스, 에스테이트 텍스고 네. 현재 그 에스테이트 텍스를 내는 거는 미국의 시민 중에서 1%도 안 돼요. 안 되고 그 페더럴 텍스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지방 인헤리턴스 텍스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스테이트 텍스요? 예, 스테이트 텍스가 있는데 그거는 에스테이트 텍스가 아니라 인헤리턴스 텍스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넘겨주는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텍스를 하는 건 페더럴 에스테이트 텍스고 받는 사람, 상속세. 예, 네. 피혜택인이 예. 받는 액수가 어느 정도 넘으면은 지방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연방 정부의 텍스는 없지만은 지방 정부에서 텍스를 또 인헤리턴스 텍스를 또 부과를 해요. 네. 제가 그 워싱턴 스테이트는 그 one of the top inheritance tax예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워싱턴 스테이트는 전국의 50개 중에서 15개 스테이트가 네. 이 지방세를 내요. 네. 지방 그 인헤리턴스 텍스를 내는데 워싱턴의 경우에는 2.1 밀리언 정도 그거는 이제 디덕션을 받아요. 없어요. 2.1 밀리언 예. 아래면 디덕션. 디덕션을 받아요. 네. 그것이 넘으면은 얼마냐에 따라서 네. 100만 불이면 뭐 10%. 네. 그다음에 9 밀리언이면 이게 누적으로도 증진세가 돼 가지고 네. 9 밀리언 오버면은 20%를 내요.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는 에스테이트 텍스가 없는데 지방 정부에서 인헤리턴스 텍스를 피혜택인이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10%에서 20%까지 인헤리턴스 텍스, 스테이트 텍스를 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집 다 합해서 어느 정도가는 9 밀리언 얘기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넘으면은 20%. 그러면 20%를 내야 돼요. 네. 9 밀리언이 넘지 않으면 그럼 몇 퍼센트가 돼요? 9 밀리언이 안 넘으면은 이게 이제 2.1 밀리언에서 시작을 해요. 네. 시작을 해서 한 100만 불 정도까지는 10%. 네. 그다음에 누진적으로 올라가요. 올라가 가지고 맥시멈 20%인데 9 밀리언이 넘어가면은 네. 그 위에 전체는 다 그냥 20%를 내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좀 부유하신 분들이 얘기하기를 네. 반은 뭐 텍스로 나간다 그러시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온 것 같으네요. 그렇게 이제 대충 그렇게 알 수 네. 있죠. 그런데 2,500만 불까지는 정확하게는 2,584만 불인데 네. 거기까지는 부부가 네. 한꺼번에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에스테이트 텍스, 페더럴 에스테이트 텍스는 제로예요. 네. 없어요. 네. 근데 어느 주에 내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주에 있는 인헤리턴스 텍스가 네. 그거를 내야 되고 네. 저는 이제 텍사스에 사는데 텍사스에는 그 인헤리턴스 텍스가 없어요. 없어요. 네. 제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죠. 네. 근데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 텍스를 또 페더럴 텍스는 안 내도 이 스테이트 텍스가 있으니까 그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은 네. 그거를 피할 수가 있죠. 이걸 미리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전번에 내가 그 강의를 달라스에서 한번 했는데 네. 그분 중에 강의 듣는 중에 한 분이 뉴욕에서 오셨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나 재산 빨리 팔아서 텍사스로 넘어가야 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죠. 왜냐하면 살았을 피하니까. 네. 그랬더니 한 석 달 만에 팔았어요. 자기 비즈니스를? 재산을 네. 네. 팔고 텍사스로 와가지고 네.
텍사스에서 집 사고 그다음에 재산 다 옮겨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리타이어 한 분이 더 이상 뭐 세금 낼 필요 없잖아요. 네. 이게 세금 안 내죠. 그래서 미리 그냥 해버린 거예요.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네.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그게 없더라고요. 아, 캘리포니아는 없어요? 예, 스테이트 텍스가 없어요. 인헤리턴스 텍스, 스테이트 텍스가 네, 없어요. 네. 제가 보니까 거기 없고 오레곤 주에도 그 인헤리턴스 텍스가 있고 워싱턴 주에도 있고 네. 그다음에 미네소타도 있고 일리노이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기 노던 이스테이트 가면은 그 뉴욕, 뉴저지, 메인, 로드 아일랜드 뭐 이런 쪽으로다가 또 텍스를 다 내요. 아, 그러면은 50개 주에서 약 몇 퍼센트가 15개 주가 15개 주가 예, 그 지방 그 스테이트 텍스가 있고 예. 나머지 35개 주는 인헤리턴스 텍스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미리 플래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고 이거를 알아서 내가 주가 얼마나 든다. 그러면은 미리 그거를 알아서 네. 자기가 조치를 취하면은 네. 그 텍스를 줄일 수가 있죠.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어요. 예.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은 네. 그 부동산이 있는 그 주의 세법을 따라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이 아니라 그 유동자산, 예를 들어서 스탁, 쉐어, 뭐 이런 거는 내가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그 주법에 따라요. 네. 그래서 내가 거주지가 워싱턴이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탁이라든가 반드라든가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이 텍사스, 워싱턴 주법을 따라요. 그런데 내가 그 모든 투자가 모든 것이 사방에 깔려 있는데 내가 텍사스에 산다? 그러면 그 유동자산에 대해서 네. 텍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주가 내 주로다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알면은 피할 수가 있죠. 네. 네. 네, 지금 쭉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느 쪽을 선택해서 하는 게 좋은지요? 예, 이거는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첫째 알아야 되겠죠. 네. 모르면 선택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언장을 해놓고 끝나면은 네. 검증법원 프로베이트 코트를 반드시 가고 네. 프로베이트 코트를 지나서 상속인에게 넘어가요. 네. 근데 리빙 트러스트를 해놓으면은 상속인에게 직접 넘어가요. 그러면 유언장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과 리빙 네. 트러스트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가요? 틀리죠. 아, 왜냐하면은 유언장만 해놓으면 반드시 법원을 거쳐야 되니까 네. 법원의 그 프로베이트 코트 피가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랑 꼭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 재산의 10%에서 15%가 날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불을 놓고 갔다. 네. 이제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100만 불이에요. 내 생각으로 100만 불이 아니라. 그러면 100만 불이면 10만 불에서 15만 불은 코트 피, 리걸 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만 불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법원에서 내 생각은 그게 아니지만 그렇지만 나는 아직 그 100만 불에 대한 재산이 은행에 계속 페이해야 되는 상태면 돈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들어가는 15%를 일시불로 내야 되나요? 예, 9개월 안에 현금을 9개월 안에. 가져와야 돼요. 캐시로만 받아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한 고통이 그렇죠. 되는데요. 굉장히 고통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미리 파이낸셜 플래닝을 할 때 라이프 인슈런스를 사놔요. 네. 라이프 인슈런스는 내가 죽으면은 캐시가 나오잖아요. 네. 그 캐시를 가지고 이런 걸 빨리 페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라이프 인슈런스를 조그맣게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도움이 안 이제 되네요. 곤란하죠. 네. 그리고 자기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네. 크게 들어놓는 것이 좋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어렸을 때 해놔야, 젊었을 때 해놔야 조그만 돈이 들어가면서 크게 그렇죠. 그 보험금을 네. 받을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것도 미리 젊었을 때 준비해 놓으면은 나중에 막상 일이 생길 때 캐시로 딱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 안 해도 되죠. 그러나 9개월 안에 내가 캐시가 없다. 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뱅크럽시를 해야 돼요. 아, 뱅크럽시 안 하면 평생 이것도 물어야 되잖아요. 뱅크럽시를 해도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이 그 국가가 네. 그거를 옥션에 팔아요. 그러면은 뱅크럽시를 누가 해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럼 부인이 하던가 가족이 하던가 아, 그러면은 그분이 비즈니스 할 때 뱅크럽시를 하는 그 다 날라가 버리는 거죠. 경력 때문에 곤란하죠. 곤란하죠. 네. 근데 그걸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 받은 것을 옥션에 붙여요. 옥션에 붙이는데 돈이 안 나왔어요. 네. 그럼 그 나머지를 또 책임을 져야 돼요. 골치 아프네요. 골치 아프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파이낸셜 플래닝 중에서 하나가 라이프 인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한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 나 죽으면 파는 거 뭐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빨리 준비해 놓냐에 따라서 내 자손, 내 배우자가 고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미리 플래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교육도 저 교육이 전문이니까 네. 그렇게 돼서 다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바이스도 하고 그래서 재정에 대한 무슨 어떤 것이든지 저들한테 저는 연락을 주시면은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재정 플랜도 해드리고 그렇게 돼요. 네. 그 모든 트러스트 절차를 마감하는 거를 그러면은 우리 장모님께서 네. 자세히 알려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네. 문서 작성하는데 시간은 평균 얼마 걸리나요? 문서 작성이 제가 해보니까 간단한 경우에는 10시간. 오래 걸리네요. 예, 왜냐면 오피스에서 해보니까 손님은 모르는데 내가 해보니까 한 10시간 평균 걸리고 복잡하면은 한 50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유가족과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은 저 같은 경우 저 이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좀 해놔야 되겠네. 네. 그런 분은 저한테 전화를 하시던가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네. 그분한테 내가 질문지를 먼저 보내요. 한 15페이지 질문지가 있는데 네. 그 질문지를 할 수 있는 만큼 대답을 해서 나한테 보내줘요. 그럼 내가 그 인포메이션을 보고 전부 다 필업을 해요. 그 네. 폼을 필업을 해가지고 일단 이메일로 다시 보내요. 예. 그럼 그분이 다 검토하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보완할 건 보완을 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보내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최종 그 다큐멘트를 작성을 해서 다시 보내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가서 노트리 파블릭 가서 공증 맡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서 등록할 건 등록을 하고 자기 재정 그 파이낸셜 인스티튜트에 가가지고 이 전부 다 그 일반 이름으로 돼 있는 거를 네. 리빙 트러스트로 리타이틀을 해서 전부 다 옮겨놔야 돼요. 거기에 옮겨놓은 건 다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사망을 하면 거기 있는 재산은 그대로 진행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내가 살아서 재산 같은 건 다 옮겨놨고 법원에 가서 등록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에 2번 다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돌아가실 분이 리빙 트러스트를 다 해놓으면 그렇죠.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 모든 재산이 리빙 트러스트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자동으로 넘어가요. 네. 그리고 거기 있는 것이 내가 맡긴 사람한테 엑스큐더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이 그대로 집행하면 되고 네. 거기서 시비 거는 사람은 네가 시비 걸으면은 여기 할당된 거 그것도 없어진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프랭크 시나트라는 다른 이의를 걸면은 찾아갈 수 없다. 찾아갈 수 네. 없다. 그렇게 네.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시비를 안 걸죠.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요. 예. 시비 걸으면 그거 다 일일이 법원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주 복잡하죠. 그렇죠. 가족 간의 불화가 그래서 생긴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를 보면은 검증 법원을 거치게 되면 변호사가 필요하죠. 네. 시간이 몇 달 평균에서 1, 2년 소요되죠. 네. 그 다음에 개인 재산, 부채, 상속인일 이 모든 것이 대중에게 내 인포메이션이 공개가 돼요. 그 다음에 보호자 및 자산 관리를 법원이 결정을 해요. 내가 결정을 하는 게 네. 아니라. 그 다음에 법정 경비가 굉장히 비싸죠. 다 내지 되니까. 그 다음에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속세 다 내게 되죠. 그 다음에 법정 시비가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상속을 법원이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죠. 몇 달도 네, 그렇고 몇 네. 년도 그렇고 10년도 그렇고 엄청난 스트레스 받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어떤 돌아가신 분 때문에 그렇죠. 조의를 표하고 슬픔에 있을 시간이 없이 이런 일로 그렇죠. 골치가 그렇게 아파지면 되죠. 그러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힘들죠. 네. 근데 이거를 딱 셋업 해놓고 나면은 돌아가신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시비가 없으니까. 그러면 유언장 했을 때 대개 리빙 트러스트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를 더 많이 내나요? 자기 재산이 소유 어느 경비. 정도에 따라서 네네. 큰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일단 뭐 100만 불이다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이 리빙 트러스트 최소한도 한 10만 불에서 15만 불은 세이브하고 네. 그 다음에 법원에 가가지고 몇 달이나 몇 년을 세이브할 수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소요되는 모든 스트레스 네. 그거를 없애버릴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예. 소요 경비 그리고 또 시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리빙 트러스트를 추천하시겠네요. 당연하죠. 네. 모르는 분은 어쩔 수 없이 당하죠. 네. 이거를 듣고서 아는 분은 당할 필요가 없죠. 다 알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미리 추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네. 해드리면서 그거를 저희 회사에서는 그걸 무료로 해드려요. 그러세요? 무료로 해드려요. 무료로 해드려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걸 피하고 오른쪽으로 네. 변호사가 불필요하고 즉시 상속하고 그 다음에 법정 비용이 없고 상속세를 최소화하고 법정 시비를 예방하고 개인이 관할하고 상속이라는 스트레스를 예방해 버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를 무료로 하신다고요? 저희들이 무료로 해드려요. 그러면은 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뭐 음. 1시간에서 뭐 며칠 걸리기도 하는데 네,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네. 손님들이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 이제 고맙게 생각하시면은 우리는 우리가 재정 서비스를 해드리니까 네. 우리가 재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 투자해야 되겠다. 네. 그럼 우리한테 카운슬링을 해줄 수 있죠. 네.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를 주시면 되고 그런 케이스가 없으면 그냥 안 주시면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오랜 네. 경력과 또 굉장히 많이 골치 아프실 것 같은데 이거를 무료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솔깃하실 것 같아요.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회사 이름은 월드 파이낸셜 그룹이라고 하고 네. 예, 전화는 제 전화번호 832-607-1199 네. 아니면 이메일로다가 탐청 tomchung50@gmail.com 네. 예, 탐청50@gmail.com 이렇게 예. 연락 주시면은 예. 모든 서비스를 제가 다 제공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 장점이 있어요. 네. 일반 사람들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읽을 줄을 몰라요. 그냥 숫자만 그냥 트랜스퍼하는데 네. 우리는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볼 수 있는 재정적인 트레이닝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딱 보면은 이분이 재정을 잘 관리고 있다. 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네. 딱 보여요. 네. 그래서 이거 일단 리빙 트러스트 셋업해서 드리고 네. 그 다음에 파이낸셜 카운슬링을 또 무료로 해드려요. 재정 관리를 해주신다고요? 재정 관리를 네. 우리가 다 봤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좀 더 교육도 시켜주고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데피니틀하게 바꿔야 될 것들 네. 추천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우리가 추천하는 것이 좋다, 마음에 든다 하면은 우리가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차지가 프로바이드 나가는 할 때는 네. 우리가 그래도 차지는 없어요. 차지는 없는데 네. 에듀케이션과 서비스는 프로바이드가 네. 프리고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셋업을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코미션이 회사에서 날라와요. 그러니까 모르게지 서비스가 네. 모르게지 서비스를 받았다고 손님이 내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저 모르게지 브로커는 회사에서 커미션을 받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또 컴펜세이션이 되게끔 돼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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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자세하게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의 네. 다른 점 아셨고 그리고 그 리빙 트러스트를 위해서 우리 탐정 정태섭 장로님께서 이렇게 모든 거를 도와주시는데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은 이제 회사로부터 그 네. 수고비를 받으신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분들한테 다는 아니고 네. 필요한 분들한테 파이낸셜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하면은 네. 그 서비스 프로바이드 한 거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네. 우리한테 커미션이 날라와요. 네. 예. 예를 들어서 그분이 투자를 잘못한 데다 했다.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투자가 더 좋습니다. 어드바이스해서 네. 그분이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세리스파해서 그걸 갖다 바꿔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바꿔드리죠. 그러면 투자 회사에서 투자 회사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받는 투자 회사에서는 우리한테 커미션이 날라오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컴펜세이션이 충분해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프로바이더를 프리로 해도 네. 전혀 지장이 없어요. 네. 네. 그동안에 우리 장로님께서는 네. 텍사스에서 얼마나 많은 한인들을 도와주셨는지요? 뭐 꽤 많죠. 네. 네, 또 거기서는 또 이런 세미나도 제가 자주 하고. 네. 네, 그래서 많이 도와줬어요. 네. 휴스턴도 그렇고 달라스도 그렇고 오스틴, 샌안토니오. 제가 그쪽에도 다 강의를 나가니까. 이런 좋은 일을 하셔서 어닝 벌은 그 재산 네. 이런 거를 어디다 쓰세요? 우리는 이제 첫째 네. 난 크리스찬이니까 네. 버는 거에 대해서 타이딩하고 네. 11조 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다 감사헌금 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우리 재산 관리가 저희들이 네. 전문이니까 네. 우리가 재산에 대라서 투자를 하죠. 우리 나름대로 스탁에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해요. 네. 투자를 하고 우리가 제일 중심적으로 하는 거는 투자를 안전 투자. 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 투자를 어디 할지 몰라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안전 투자를 알기 때문에 투자한 액수에 대해서 번금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네. 평균적으로 내가 어닝하는 것이 매년 평균 7%에서 9%를 컴파운딩 인트레스트로 복리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데 어닝한 그 인트레스트가 절대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런 데에다가 투자를 우리가 추천을 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굉장히 대개는 중요하죠. 굉장히 빨리 올라다가 그냥 툭 떨어지면 떨어지잖아요. 별 볼 일 네,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통 뮤추얼 펀드 같은 걸 평균이 뮤추얼 펀드가 5.4%를 해요. 5.4%. 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거는 올라가는 것이 완만하게 올라가지만 절대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 7%에서 9%를 해줘요. 그럼 손님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20%, 30%막 떨어지잖아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냥 홀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켓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올라가요. 네. 네,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 틀린데 뭐 13%, 15%, 10%를 한계선을 둬요. 그럼 한계선까지는 100%다 주고 그 한계선이 넘으면 회사에서 그 나머지 액수를 가져가되 회사가 이게 마켓이 떨어질 때는 홀드를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산 상속 그리고 리빙 트러스트를 한 다음에 재산 이렇게 관리를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을 여쭤봤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재산 관리를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인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재산 관리를 내가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그 교육 프로그램을 들어가게끔 해요. 네. 그래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문제는 내가 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될 만큼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이 없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넘어가요. 그 나중에 가서 실수했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객관적인 입장에서 네.
그 재정에 대한 그 특히 패밀리 파이낸스에 대해서 다 가르쳐줘요. 네. 뭐 자세는 못 가르쳐주지만 그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다 가르쳐줘요. 이게 각 시간에 90분 강의인데 5클래스가 있어요. 그 5클래스를 다 들으면은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와 저거 몰랐네. 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자기가 알아요. 네. 파이낸셜 매니저가 자기 본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기 본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쉽게 넘어가지를 않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배운 거랑 틀리네 그러면 틀린 걸 알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파이낸스를 매니지하는 거를 자기 본인이 가이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하는 거는 네. 먼저 공부하세요. 네. 누구한테 묻지 말고 네. 먼저 파이낸스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으세요. 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예, 네, 네. 예. 네,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좋은 강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